성욕 제로 중년 남성. 3배 더 뜨겁게 변신. 쾌감과 건강 동시 폭발. 당신의 밤을 뒤흔들 전립선 마사지 혁명전. 격, 공, 개. 서론. 침묵의 공포. 그 질문의 시작.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응시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쩌면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정은 하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혹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들이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절히 찾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노화의 징후일까요?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으면서도 쉬쉬하며 혼자 고민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장막을 걷어내고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반전과 그 속에서 찾아야 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의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흔한 오해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김민준 씨, 가명, 57세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은 분명히 느끼는데 예전처럼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던 정액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인가 싶어 비뇨의학과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 망설였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사정은 하는데 정액이 안 나옴이라고 조심스럽게 검색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역행성 사정이라는 용어를 언급했습니다. 정액이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설명에 그는 안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큰 병은 아니겠지. 민준 씨처럼 많은 남성들이 사정 시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정액의 양이 줄어들거나 사정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별표 정액이 아예 나오지 않는 무정액증, 애니제큘레이션, 별표이나 별표 정액이 요도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 레트로그레이드 이제큘레이션, 별표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반전. 민준 씨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말에 안도했지만 사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노화나 역행성 사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혈당 관리에 소홀했던 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민준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었습니다. 선생님의 무정액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방치된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사정 관련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켜 역행성 사정이나 심한 경우 무정액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아니란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당뇨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줄이야. 두 번째 의문. 이게 병이라고? 예상치 못한 원인들. 민준 씨의 사례처럼 사정시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은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1. 약물의 부작용. 당신의 약이 당신의 성생활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고혈압 약, 전립선 비대증 약, 특히 알파 차단제, 우울증 약, 신경 안정제 등 특정 약물들은 사정 시 방광 경부를 닫아주는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켜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40대 중반의 박지훈 씨, 가명은 최근 승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와 비슷한 증상을 겪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의 증상이 복용 중인 우울증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 조정을 통해 그의 증상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공포가 사실은 약물 부작용이라는 단순한 원인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약 복용 전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2. 신경계 손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 당뇨병 외에도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은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에 손상을 입혀 무정액증이나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이나 방광 수술 등 골반 부위 수술 후에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단, 60대 초반의 이영호 씨, 감형는 갑자기 찾아온 무정액증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정밀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는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정액증은 파킨슨병의 초기 비운동성 증상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영호 씨는 성기능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병을 발견하게 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 심리적 요인,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성적 수행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도 사정장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사정반사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밖의 해결책, 30대 후반의 최현우 씨, 감형는 결혼을 앞두고 무정액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임이 될까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신체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는 심리상담을 권유했고 현우 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결혼에 대한 무의식적인 압박감과 성적 수행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놀랍게도 그의 증상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단과 치료, 그리고 희망. 사정은 하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 자세한 병력 청취, 복용 중인 약물, 과거 수술 이력, 기저질환, 당뇨, 신경계 질환 등 스트레스 수준 등을 파악합니다. 신체검사 및 소변검사, 사정 후 소변에서 정자가 발견되면 역행성 사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액검사, 정액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 정액의 유무와 정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액검사, 호르몬 수치, 혈당 수치 등을 확인하여 내분비계 문제를 배제하거나 진단합니다. 신경학적 검사, 필요한 경우 신경계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 방법,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물 조정,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 당뇨병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드물게 방광경부의 구조적 이상이나 폐쇄가 원인인 경우 수술적 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리상담, 명상,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조생식술,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역행성 사정이나 무정액증이 있더라도 소변에서 정자를 채취하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관계 유지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당신만의 비밀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의학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결론, 침묵을 깨고 당신의 삶을 되찾아라. 사정은 하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 씨처럼 당뇨 합병증의 전조일 수도 있고, 박지훈 씨처럼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으며, 이영호 씨처럼 예상치 못한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현우 씨처럼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별표, 성 건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 별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표, 침묵은 병을 키운다 별표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을 깨고 당신의 건강과 삶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